네, 수고 많으십니다. 창조경제위원회가 여러 부처에 관련돼 있어서 그쪽 부분과 연계돼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재부 차관께 네.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재부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네. 3년의 개혁, 30년의 성장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말씀하셨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창조경제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3개의 큰 필라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초가 튼튼한 경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동적 혁신 경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경제인데, 그 두 번째 필라의 핵심이 바로 창조 경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네. 두 번째 필라의 핵심으로 창조 경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창조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념 정립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아직까지 우리 미래부 장관께서는 그 창조 경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어떻게 서로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지금 잠깐 설명하신 것에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는 경제의 전반적인 어떤 그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그것을 3년 동안에 아주 핵심적으로 몇 개의 아이템으로 잘 정리를 해서 가속화시켜서 창조경제를 공고히 하는 그런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한 걸 조금 부연을 드리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제 포함된 과제 대부분이 창조경제 혁신의 기반이 되는 과제죠. 융복합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그 다음에 공정경쟁을 확보한다든가,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든가, R&D, 인력,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들이 각각 들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창조경제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파트가 두 번째 파트에 있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에 예를 들면 공정경쟁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파트들이 그 기반을 형성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럼 창조경제 전반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녹아져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정부가 뭔가를 발표를 할 때 창조경제가 큰 프레임이고 그걸 구체화하기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점을 좀 시장에 혼동이 없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경제 미래부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걸 보여주는 방안 중에 하나로 창조경제가 되면 어떠한 것들이 바뀐다라는 소위 말하는 성과 지표를 국민께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전에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장관님과 논의를 하기를 창조경제의 가장 큰 성과 지표를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분명히 최종적인 목표는 일자리 창출로 나올 텐데 이 중간 과정의 각각의 목표들을 이 창조경제가 미래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처가 다 하는 것이라고 볼 때 최종적인 목표의 성과 지표인 일자리 창출을 가져가기 위한 다른 부처들의 성과 지표 같은 것들도 미래부에서 혹시 설정하고 관리하시는 게 있나요? 창조경제는 지금 민관협의회도 있고 추진단 여러 가지 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 기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래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다 같이 나와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이제 세부적인 지표라든가 마일스톤을 이제 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정부가 갖고 있는 창조경제 지표, 정부가 개입해서 소위 컨트롤하는 창조경제 지표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어떤 창조경제화하는 데 따르는 어떤 지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가 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얼마나 창조경제화했는가에 따르는 대한 중요한 지표라고 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정부는 어떤 마중물을 주어서 방향을 선회하거나 가속화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내는 지표가 창조경제 전체를 나타내는 지표가 때로는 안 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창조 경제로 분석하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가 몇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장관님 프레임에 동의를 합니다만 보다 개별 예를 들어서 고용부의 경우에 창조경제 지표가 무엇인지 또는 농산부의 경우에 창조경제 지표가 무엇인 건지 아니면 지금 산업부가 관리하는 창조경제 지표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명확화가 되게 되면 오늘 지금 업무보고가 쭉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받는 느낌이 여러 가지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이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그 파이널 그 골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림이 안 그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전하진 의원님도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각 부처가 이렇게 협의하시고 다 하실 거로 이해됩니다만 각 부처가 추진해야 될 업무를 보여주는 성과 지표들이 좀 설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사실 굉장히 개인적으로 걱정인 거는 그런 성과 지표가 설정이 되더라도 미래부가 그런 성과 지표를 각 부처로 하여금 달성하게 하는 어떤 힘이 어떤 정책적 수단이 있으신 걸 단지 그냥 미래부는 협조 요청하는 그런 지금 상태인 건. 아까 여기 보고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 초에 그 부처 업무 보고를 부처별로 하지 않고 이렇게 묶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5개 부처가 같이 했는데 나중에 차관급 일단 협의회 그거를 달성하기 추진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했고 그 안에는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사업을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 조정 어떻게 할 것인가 도중에 성과 점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 이제 분과별로 논하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물론 미래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조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한 2달 운영을 했는데 매우 만족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1분만 더 주시면 저는 미래부가 지금 협조를 할 텐데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뭔가 정책적 툴이라 아니면 권한이라든지 사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툴이 좀 부족해서 미래부가 이 창조경 전체를 끌고 가기가 좀 힘겨워 보이는 모습이 있어서 어떤 정책적 툴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드리면 미래부가 그런 걸 좀 더 이렇게 더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제한이 있으시면 미래부가 좀 제안해 주시고 저희 국회에서도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생태계와 관련해서 성과 공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산업부 차관님 나오셨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성과 공유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기재부가 최근에 도입한 제도 중에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있습니다. 예.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이제 이익 중에서 투자하고 배당하고 그거를 많이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인데 거기에 항목 중에 대중소기업 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가 그거를 아마 만들었을 때는 기재부 차원에서 세제 차원에서 성과공유제, 일종의 성과공유제 또는 일종의 이익공유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성과공유제를 현장에서 보다 좀 활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기재부에 가 제안하고 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의 대중소기업 협력기금 출연 증대 방식을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협력 기금에 출연하는 그 재원을 바탕으로 성과 공유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그거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새롭게 금융부터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예. 어떤 세제니까 그걸 많이 활용하시면 좋지 않겠냐는 제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자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